말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일부러 그 웃긴 얘기들을 좀 네. 찾아보고 네. 그런 걸 외워서 갔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써봤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잘하는 걸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수법 특강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취사 선택을 해보고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시도를 해보고 이게 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장 지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교육 펠로우라는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경희대학교에는 두 종류의 영예로운 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 펠로우, 하나는 연구 펠로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은 교육 펠로우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교육 펠로우는 단순히 강의 평가만 좋다고 될 수 있는 영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했다든지 학생들과의 소통 방식을 바꿨다든지 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받는 아주 영예로운 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교수님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변경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생체이공학과에 재직 중인 변경민 교수입니다. 저는 나노바이오 센서를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회로 관련 과목과 그다음에 이제 나노 센서 관련 과목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희 펠로우로 선정이 되어서 참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경희대 처음 와서 교수법에 대해서 제가 배우지 못했고 바로 이제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바람에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조금씩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하지만 또 주변에 너무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나 좀 민망하기도 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네. 겸손한 수상소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경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있는 장경은입니다. 저희 전공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전공이고요. 저희가 많은 전공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삶과 행복과 복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들 고민을 하기 위한 그런 전공들인데 저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상이 이제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또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실험을 해보라 그런 의미로 느껴졌고요. 이 상이 학생들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상이고 제가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학생들에게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수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그중에 우리 강의 평가 얘기를 좀 한번 하면서 조금 얘기를 진행시켜 보고 싶은데요. 잊혀지지가 않는 강의 평가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좋은 거 나쁜 거. 저는 사실 안 좋은 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경희대에 이제 임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교수 시절 네.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수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강의 평가 중에 이제 교수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가르치는 것 같다는 그런 강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교수 때 막 이제 임용이 되면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학과 사정에 따라서 이제 과목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제가 공부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 평가를 보는 순간 강의 평가를 그다음부터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한 2, 3년은 강의 평가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못 보셨네요. 네. 우리 장경원 교수님은 인상 깊었던 강의 평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안 좋았던 강의 평가를 보기 전에 이 수업이 얼마나 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슬럼프 같이 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학생들 평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다.
계속 듣고 싶다. 뭐 이런 평가를 볼 때 저도 행복해졌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좀 보람과 의미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 강의 평가 보면 우리 강의 평가 구성이 점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관식도 있잖아요. 뭐부터 보세요? 점수가 첫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예. 점수부터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네. 첫 상단에 나오고 점수, 내 네. 점수. 그 다음에 페이지를 뒤로 넘겨야 주관적인 학과 평균이랑 학교 평균이랑도 비교하시나요? 그쵸 보게 되죠. 네. 한때는 학생들이 그냥 강의 평가를 너무 다 이렇게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평가 자체를 좀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을 좀 반복한다. 이런 평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치게 됐었고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를 저는 샅샅이 정말 조사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읽는 편입니다. 네, 저도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교양 강의가 320명인데 보통 한 150명 정도가 달아요. 그걸 다 읽어보신다고요? 다 읽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맞아요. 기분이 네, 좋아지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문제로 하고 읽기는 하는데 저도 이제 제 강의를 매번 할 때마다 오늘 강의가 만족스러웠는지 저 스스로가 매번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학기 말에 이렇게 학생들 평가를 한 번에 받다 보면 좀 개선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강의 평가를 이렇게 쭉 보고 내가 좀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통해서 내 강의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건 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아니면 이건 교육적으로 옳지 않아. 이렇게 좀 선별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수업에 대해서 이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수업을 위한 건지 본인을 위한 건지를 보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바꿔서 그게 학생의 어떤 학점을 위한 거라든지 본인의 어떤 편리함을 위한 거라면 굳이 제가 그런 것까지 반영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수업의 어떤 품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준다면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떠세요? 뭐 네.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학생들 의견을 보고서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코멘트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난감하기도 하지만 다 잘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교수님들이 열심히 읽고 반영하려고 하시니까 뭐 칭찬만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지적을 하시더라도 감정은 좀 배제하고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교수님들이 강의를 수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조금 더 액티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이제 에듀테크 같은 거를 막 그 교수와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서 쓰고 계신데 혹시 에듀테크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이제 멘티미터나 패들릿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익명으로 이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소극적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패들릿 쓰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패들릿은 거의 뭐 코로나 시기 뭐 코로나 시기. 그때 그 이후로 썼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정말 교육을 많이 대학 교육 시스템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쓰기 전에 경희대에서 이제 여러 교수법 특강을 많이 그동안 제공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뭐 요즘 학생들은 떡 메모지라고 얘기를 하던데 포스트잇, 포스트잇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에다 의견을 적어서 붙여본다든가 아니면 전지 같은 거 큰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 학생들 의견 적게 해서 여러 가지 색깔 펜도 같이 나눠주면서
다양하게 환경을 좀 변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동시에 진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듀테크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디지털이랑 아날로그 좀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캠퍼스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캠퍼스를 쓰면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과 소통하는데도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평가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보충 자료를 올리는데도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캠퍼스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은 숨겨진 기능을 엄청나게 잘 찾아서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캠퍼스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교수법 특강 같은 거 들으시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 찾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네. 캠퍼스 정말 저도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 캠퍼스로 학생들한테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이메일로만 연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걸 또 못 읽는 학생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에다가 메시지에다가 여러 가지를 좀 수단을 사용해서 이 캠퍼스를 한 번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캠퍼스 활용이 좋은 것 같고 좀 그때그때 공지 그런 것도 올려서 학생들이 좀 수업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게 좋은 점이 제가 학창 시절에 좀 아까 극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극아이라 전혀 발표도 못하고 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맨 뒷자리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가르친 교수님들이 보실 때는 아, 저 학생이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내향적이라 별로 이렇게 어디에 나선 적도 없었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의견이 있더라도 감히 손을 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활용을 하니까 저 같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런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육 방법,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개봉한 지 좀 오래됐지만 쿵푸팬더 1의 대사 중에 그 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국수에 비밀 레시피는 없다. 재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법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막 펠로우 교수님이시라고 해서 특별히 나만 아는, 나만 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계시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펠로우가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교수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학교에 임용이 돼서 오면 네.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학교에서는 연구 논문을 그렇죠. 많이 쓰도록 네. 강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소홀해지기가 쉬운데 네. 이제 막상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실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난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수법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끔씩 들어보면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학생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수업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수님과 같은 의견인데 교수법 특강을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사실 저희가 교수법을 따로 연구를 하진 않잖아요. 찾아보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데 쉽게 이렇게 또 접근성 있게 제공을 해주시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취사 선택을 해보고 저는 일단 제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시도를 해보고 이게 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수법 특강에서 들었던 것 중에 실제로 한번 써먹어 본 게 있는데요. 네. 그 강의를 개설하고 첫 번째 수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제가 네네.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수업을 할 때 수업 중에 핸드폰이 울리거나 알람이 울리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실수인 거잖아요. 수업 첫 시간, 그러니까 학기의 첫 시간에 들어가서 내가 학생들한테 이제 당부하는, 부탁하는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다. 이번 학기에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나 이런 건 다 진동으로 해서 수업 진행하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크게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던 걸 제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첫 시간에 예, 첫 시간 되게 중요하죠. 네. 첫 시간 되게 중요해서 첫 시간 내 뭘 할까를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첫 시간에 안 오는 학생이 너무 많지 않아요? 뭐, 수강신청 변경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첫 시간에 너무 많이 안 와서 저는 그게 항상 좀 예, 불만이면 불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예,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스템에 첫 시간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때 자세한 설명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써놓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첫 시간에 설명을 말씀하신 대로 좀 자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를 소화를 할 수가 없겠다 싶으면 드랍을 하는 거를 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 이제 대학마다 그러니까 강의를 탐색하고 이럴 시간을 일주일을 다 주는 대학들이 많아지면서 강의 첫 주에 항공권이 싸다는 말도 있대요.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막 놀러 가는 학생들도 있다는데 네. 하나 이제 교수법 관련해서 그 교수님들도 누군가의 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일 때 바라봤던 교수님께 내가 배운 것 그런 게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 그 지도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도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셔서 굉장히 외국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약간 그런 미국 문화가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업하러 들어오실 때마다 약간 미국식으로 좀 이런 프리토킹이라고 하나요? 예, 자유로운 얘기 하시면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만드시고 가끔 그런 가벼운 농담도 하시고 학생들한테 한 번씩 너네가 수업을 하거나 앞으로 발표를 할 때 절대 바로 시작하지 말고 가볍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걸 강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학위를 받고 이제 학교로 오게 되어서 학생들한테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지도 교수님의 말씀대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아재 개그 몇 가지 이렇게 좀 외워가서 처음에 얘기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좀 예, 싸했었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까지. 그러고 수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랑은 뭐 맞지 않는 제가 잘 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또 그런 거를 시도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저희 지도 교수님,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하고의 관계를 정말 인간적으로 잘 맺으시는 그런 분이시고 두 번째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와우. 되게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보면서 학생들하고의 소통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저렇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건 정말 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 얘기를 우리 펠로우 교수님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교수란 어떤 교수일까? 글쎄요. 이게 진짜 이건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각자의 역량에 사실은 네.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질문이 나온다면 저는 그 수업은 맞아요. 잘한 수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수업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알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 뭐 형태라면 저는 좋은 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좋은 교수라고 하시니까 이제 교수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연구도 있고 뭐 네. 교육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데 저는 그 학생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네.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1시간 그 2시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좀 받아들이고 쉽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강의여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학생들의 관심이나 집중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저의 얕은 지식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흥미가 좀 떨어진 것 같으면 즐거워할 만한 소재랑 관련을 시켜서 강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전 사실은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시고 이렇게 좀 즐겁게 분위기를 만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그런 분들이 사실 너무 부러운데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일단 수업 시작할 때 5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오늘 공부를 해서 어떤 걸 오늘 이해를 하고 강의실을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 내가 오늘은 이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학생들의 아무래도 수업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이렇게 막 끼어들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재밌게 하고 좀 외향적이고 농담도 많이 하고 이래야 학생들이 몰입하고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양 캠퍼스를 대표하는 펠로우 교수님 두 분이 계시지만 두 분 다 극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강평 높게 나오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님은 김창옥 뭐 이런 분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조근조근 천천히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 다 이제 캐치해 가면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수업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교수님이 훌륭한 교수님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요. 네. 그 말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일부러 그 웃긴 얘기들을 좀 네. 찾아보고 네. 그런 걸 외워서 갔거든요. 책으로 네. 유머를 배우시는 분이었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써봤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잘하는 걸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가끔 한 번씩 빵빵 터트리시고 기대감이 없었다가 이제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죠.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되게 재미있어요. 은근히 그 유머러스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끼리 잘 서로. 네. 펠로우 교수님이시잖아요, 두 분 다. 네, 우리 교육 펠로우를 꿈꾸는 다른 교수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사실은 이 상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전달을 받고 좀 과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결과보다 한번 제 수업을 돌아보고 좀 더 객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학생들 입장을 한번 더 이해해보자 그런 어떤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속한 단과대학에 큰 이제 많은 인원들을 앞에서 이제 힘들게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하시느라 힘드신 교수님들도 좀 학교에서 좀 많이 고려하고 배려를 해주셔서 다 같이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이타적이신 우리 장경원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사실 뭐 교수의 역할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교육이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강의실은 학생과 교수자만 공유를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노출이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알 수 없는 공간인데 2012년부터 여기에 이제 재직을 해오면서 나름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펠로우가 되고 나서 그래도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결국에 알려지는 부분이 조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됐고 또 그만큼의 어떤 부담감도 됐지만 이제 젊은 교수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면 다 알려집니다. 네. 결국. 그 두 분 이렇게 보면 그 이 펠로우라는 교육 우수의 영예를
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건 물론이고 이걸 통해서 또 뭔가 좀 배우고 발전하려는 생각들이 있으셔서 참 저와는 달리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펠로우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눴는데요. 어색함도 있었지만 네,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